자, 이래도 네이버 라인 뺏기 아니라고 일본 커진 압박 어쩌나. 라인 강탈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소프트뱅크가 50으로 들어갈 때부터 사실은 계획돼 있던 거예요. 자, 총무성이 자본관계 재검토라고 했잖아요. 자본관계 재검토. 이거는 지분 내놔라라는 거랑 똑같은 말인데, 일본 개인정보위, 총무성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정보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차 보고에 대해서 라인야후의 직원용 시스템 이중 인증 적용, 네이버 클라우드와 라인야후의 데이터 센터 방화벽 설치, 일부 개선 사항은 인정하면서도 미이행 조치를 지적했다. 현재까지 계획 수립 중이거나 미완료된 노력도 많다. 계속해서 개선 조치의 조기 시행과 완료를 요구하고 미이행 개선 조치에 대해서는 6월 28일까지 이행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근데 미이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는 거예요. 국내 업계에서는 일본 개인정보위도 네이버 압박에 동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을 빌미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얘네가 하는 말이 뭐냐면 기술에서 빠져라 네이버는. 지분 빠지고 기술 빠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분을 팔라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일본 정부는 투트랙 행정지도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관계를 재검토 요구하는 총무성의 행정지도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개선을 요구하는 일본 개인정보위의 행정지도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총무성 보고 7월 1일인데 여기에 앞서 일본 개인정보위 2차 보고를 요구하며 일본 정부가 대대적인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로 분석하고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 개인정보위는 총리실 소속이다. 총무성과 개인정보위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국회, 기업 등 다방면에서 유기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월 일본 참의원에선 일본 정부에 유리한 중요안보정보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발생한 라인야후의 보안 사고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법까지 지금 통과를 다 시켜놨습니다. 법까지 다 통과시켜놨어요. 안보를 빌미로 뺏어갈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자, 라인야후도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간에는 직접적인 자본관계나 인적관계가 없다. 라인플러스는 앞으로도 라인야후 산하, 대만, 태국 해외 사업을 총괄할 것. 이 얘기는 뭐야? 일본 것만 가져갈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라인을 다 먹을 건데? 동남아 것까지? 뭔 소리야? 일본 것만 갖겠다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놓고. 라인플러스의 일부 서비스와 사업을 분할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일본만 빠져나오고 우리는 그러면 동남아나 이 서비스만 우리가 하자. 이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다 먹을 수 있는데? 일본이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이 지금 아주 노골적이에요. 아주 노골적입니다. 둘이 만났잖아요. 한중일 아니죠. 한일중이죠. 예, 한일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병신 한일중이라고 해요. 일본은요. 일중한이라고 합니다. 예, 일중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한일중이라고 하고요. 중국은요. 중일한이라고 합니다. 예, 등신인데 그냥.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협상의 영역으로 판단했다. 미래 전략산업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지분 전부 매각부터 일부 사업 양수도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값받기를 노려왔는데 공교롭게 정보 유출이 사건이 터졌다는 얘기다. 즉 원래 네이버의 필요에 따라 팔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돈을 얼마나 회수할지가 문제의 본질인데 마치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뺏는 것처럼 왜곡됐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야, 이게 우리나라 정부의 시각이라는 거죠. 미친. 돌아버리겠죠. 자, 윤석열이 기시다를 만났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어본 것도 아니야. 지가 먼저 얘기했다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실드를 쳐줘. 그냥 실드를 쳐줍니다. 그냥.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총무성에서 행정지도한 게 네이버에게 지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본 애들이 할 말 아니야? 이거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버려. 이 매국
정권을 빨리 끌어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이버가 원래 다 팔려 그랬어. 그거 팔아서 그 돈으로 AI에다가 투자하려고 그랬어. AI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미국, 중국, 한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I를 발달시키려면 빅데이터가 필요해요. 빅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AI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AI를 만드는 곳이 어딘가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다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미국, 중국, 한국밖에는 없다. 이게 전 세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유럽, 미안하지만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이 있고 국제적으로 되는 건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구글이 많이 들어왔지만 포털도 네이버, 다음이 굉장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이런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인을 팔아서 AI에 투자를 한다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은요, AI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본에 투자하도록 하고 한국도 일본에 막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플랫폼이 필요해요. 플랫폼이. 그러니까 라인만 먹으면 AI 기술을 앞장서 나가는데 지금 그림이 딱 퍼즐이 딱 맞춰지는 겁니다. 얘네들. 그리고 이걸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다는 흔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대통령이란 작자가 지분 매각하라는 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AI는 미래에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AI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용만 하는 국가가 되느냐. 결국 AI는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AI를 우리가 이용을 하잖아요. 우리 자체의 AI 모델이 없고 남이 준 AI 모델만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용을 한 그 데이터들도 전부 그 AI 회사로 들어가게 되고, AI를 개발하는 회사는, 선도하는 회사는 점점 더 좋은 AI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선점 효과가 압도적으로 큰 사업이 AI 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AI를 그나마 빨리 쫓아가고 유럽이나 이런 데들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같은 편을 먹고 뭐 이렇다라는 거 알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일본도 지금 미국한테 단물 쭉쭉 다 빨려먹고 지금 버림받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일본이 진짜, 우리가 윤석열이 일본한테 미국한테 호구짓을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열받는데 일본은 아베 때부터 너무 오랫동안 미국한테 개호구짓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미국, 일본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네? 미국이 일본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일본은 회생 불가능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 분석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일본이 말을 잘 들으니까 미국이 뭐 이렇게 저렇게 챙겨주는 것 같지만 계속 뽑아먹기만 하는 겁니다. 일본한테서 미국은 끝없이 뽑아먹기만 했어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일본은행에서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0.1을 올렸어요. 마이너스 0.1에서 0으로 이것도 올렸다고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를 올렸으면 환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시. 근데 환율이 더 떨어졌어요. 지금 환율 방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이 못 사는 나라가 됐구나라는 걸 일본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 동남아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막 쓰고 가는데 자기들은 그 돈을 못 쓰거든. 일본이 싸네.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받는 가격과 내국인들한테 받는 가격이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건 동남아 같은 데서나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달러를 쓰는 나라나 선진국에서는 환전하고 나면 그래도 싸니까 일본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그래도 일본은 자산이 있으니까, 나라는 부자예요, 나라는. 자산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곶감 빼먹듯 빼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얘네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 없다는 겁니다. 아베노믹스가 완전히 조져놨어요, 일본을. 아베노믹스가. 그리고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면서 제대로 된 구석이 없어요, 이놈의 일본이란 나라는요. 그러니까 이게 회생 불가능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본은 지금 뭘 한다고 회생 불가능하다. 여기에다가 뭘 갖다 퍼준다? 바보짓이죠. 바보짓입니다. 막아야죠. 반드시 막아야 되고, 지금 반도체, AI 이쪽에서 이 일본 극우 세력들은 옛날의 영광을 되찾자.
지금 이겁니다. 이거예요. 반도체는요, TSMC를 공장을 유치를 했단 말이야, 일본에. 엄청 혜택을 주면서 TSMC 유치했는데, 라인 꼴 보고 TSMC는 아마 굉장히 조심할 겁니다. 아, 이렇게 하다가 우리 기술 요렇게 뺏어가지고 쑥 꿀꺽하는 작업을 이미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 노림수 아니겠습니까? TSMC를 유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그거를 뺏어올 수 있다면 달라지죠. TSMC의 기술과 이거를 먹을 수 있다면은 일본에 유치하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러면 라인은 왜 소프트뱅크와 5대5를 했느냐? 얘네 법 때문에 그래요. 외국 회사가 일본 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혼자서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본 회사랑 합자를 하도록 돼 있는 법이 있다고 해요. 이거를 활용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닛산, 르노 얼라이언스, 이거 망해가던 닛산을 카를로스 고온이 르노가 투자해가지고 살려놨더니 카를로스 고온을 범죄자로 몰아버리고 그거 다 뺏어가지고 르노 지분도 꿀꺽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닛산 지금 폭망하고 있죠. TSMC도 그러려고 유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만하죠. 지켜야죠, 이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경제지나 이런데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일본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선진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일본을 욕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일본 국민들이요. 얘네들의 국민성이 그래요. 유럽에서 프랑스인들이 일본인을 욕하는 거, 이런 것도 싫어합니다. 르노한테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그래서 만약에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데서, 유명 경제지에서 일본의 라인 강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르포 같은 게 만약에 나오기 시작하면 얘네들 속도 조절 확 하게 됩니다. 얘네들 그런 민족성이거든요. 얘네들은 세게 나가면 밑으로 숙이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한류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일본 극우 세력들은요. 근데 얘네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자,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일본이 이거 라인 강탈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요. 일본이 얼마 안 남은 게요, 자민당 장기 집권을 하면서 내각제라는 정치적인 제도, 정치 제도를 잘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정치 혐오, 정치 불신 쫙 깔아놨습니다. 투표율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젊은 애들은 투표 안 합니다. 젊은 층들은 20대, 30대 50%도 투표를 안 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한류에 열광을 하네. 한국이 가장 좋아요. 거기다가 일본 젊은 여자애들 있잖아요.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예요. 한국 좋아요가 아니라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예요, 얘네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혐한 이런 거에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혐한하고 시위하고 이런 사람들도 노인네들이에요. 주님 곁으로 가고 있어요, 그쪽도. 우리나라랑 똑같아. 우리나라의 이찍들, 태극기 부대들 주님 곁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1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한국을 왜 이렇게 못 잡아서 안달이야? 역사 교육? 관심 없어요, 애들. 그냥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라인 안 뺏기도록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 안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네이버를 한번 찾아가거나 만나는 걸 한번 퍼포먼스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 왜냐? 뒤에는 내가 있다. 차기 대통령 나다. 알지. 네이버 알지. 버텨. 한번 찾아가서 만나주고 네이버 경영진들하고 미팅 한번 딱 해주면 그쪽도 약간 든든한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네이버가 윤석열을 당선시킨 1등 공신이기는 해. 씨부래. 하지만 양상이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라인 좀 쓰자, 우리가 라인을 좀 사용해줘야겠다, 이런 운동이 벌어지면서 앱 다운로드가 또 확 늘었대요. 그래도 안 쓸 거긴 한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으로 좀 퍼포먼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도 지금 정부와는 못 싸워요. 일본 정부와 못 싸웁니다. 그거는 일본 정부와 싸우면 한국 정부가 싸워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잖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한번 네이버 라인 경영진들하고 한번 만나는 퍼포먼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죠. 야당 대표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나니 버텨봐라.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거 못하게 막아주겠다. 이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잖아.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퍼포먼스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좀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라인 일본이 못 뺏어가게 막을 수 있어요. 국제적으로 이거를 논란을 만들어내고 블룸버그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유명한 경제지들, 외신들 이거를 다루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켜내야죠. 네,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할 게 너무 많네요.